반갑습니다. 오늘은 6단원 원기둥 원뿔 9 네 번째 시간 원뿔을 알아볼까요?입니다. 교과서 116에서 117쪽, 수어 익힘책은 80에서 81쪽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문제는 원뿔의 의미를 이해하고 다른 도형과 구별해 보면서 원뿔의 구성 요소를 한번 설명해 볼 수 있는 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1번 문제를 보면 물건을 모양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세요. 어떤 모양이냐면 원기둥 모양과 원기둥 모양이 아닌 물건으로 구별을 해보자 그랬어요. 원기둥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는데요. 원기둥은 밑면이 이런 동그란 지워져 버렸네. 동그란 원 모양이고 이게 두 개 있었어야 됐고요. 옆면이 이런 직사각형 모양으로 한 개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모양을 만족하는 도형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가랑 나는 이 밑면으로 추정되는 게 한 개밖에 없으니까 아니고요. 라도 아니겠네요. 그럼 다랑 마가 원기둥 모양인 물건이 되겠고요. 원기둥이 아닌 모양은 가, 나, 라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가, 나, 라에 해당하는 물건의 공통점을 이야기를 해보면 평평한 면이 한쪽밖에 없어요. 이런 평평한 면이 한쪽밖에 없고 이것의 건너편에 이런 뾰족한 뿔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기둥이 아닌 모양은 원뿔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는데요. 이 원뿔은 한 개의 밑면과 옆면, 원뿔의 꼭지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가면 여기 이제 모선이라는 개념도 배울 텐데요. 그건 좀 이따 배우고요. 원뿔에서 평평한 면을 밑면, 옆면은 이렇게 둘러싼 굽은 면을 옆면, 그리고 이 밑면의 건너편에 있는 이 뾰족한 지점을 원뿔의 꼭지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원기둥과 원뿔을 한번 살펴보고 이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3D 화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원뿔,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원기둥이에요. 그러면 두 도형의 이제 밑면의 특징을 한번 알아볼게요. 밑면 보면 원뿔은 밑면이 원 모양이었고 원기둥 역시 밑면이 원 모양이네요. 하지만 밑면의 수가 다르겠죠. 원뿔은 한 개, 원기둥은 두 개라는 차이가 있겠네요. 그럼 옆면을 살펴볼게요. 옆면을 이렇게 돌리면서 살펴보니까 원뿔과 원기둥 모두 옆면이 굽은 면이라서 굴리면 아주 잘 굴러가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을 조금 살펴보면 원뿔은 위에 이렇게 꼭지점이 있지만 원기둥에는 꼭지점이 없고요. 위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원뿔도 원 모양이고요. 원기둥도 위에서 봤을 때 이런 원 모양이 되겠네요. 그리고 앞에서 본 모양을 보면 앞에서 봤을 때 원뿔은 이등변 삼각형의 모양이고요. 원기둥의 경우에는 직사각형 모양을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얘네들을 굴려보면 면이 굽은 면이기 때문에 아주 잘 굴러갈 것 같아요. 지금까지 3D 화면으로 봤던 것을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 두 모형의 밑면의 특징은 모양이 원 모양이라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지만 개수가 달랐어요. 원뿔은 여기 한 개밖에 없었지만 원기둥의 경우에는 여기랑 여기 두 개의 밑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 모형의 옆면의 특징은 굴리면 두 개 다 잘 굴러가게 생겼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공통점과 차이점은 원뿔은 원뿔에 꼭지점이 있지만 원기둥에는 원뿔에 꼭지점이 없고요. 위에서 봤을 때 본 모양은 두 개 다 원 모양, 그리고 앞에서 본 모양이 여기는 원기둥이 앞에서 봤을 때는 직사각형 모양이었지만 여기는 이등변 삼각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원기둥은 굴리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잘 굴러가겠지만 이 원뿔은 제자리에서 이렇게 빙글빙글 원을 그리면서 구르게 된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뿔에서는 새로운 개념, 이제 모선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원뿔의 꼭지점에서 밑에 있는 밑면에 둘레의 아무 점이나 이렇게 찍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선분을 모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도 이렇게 모선이 있겠고 여기도 이렇게 점 찍고 이렇게 이어버리면 얘도 모선이 될 거예요. 그래서 모선의 개수는 무수히 많게 되겠고요. 원뿔의 꼭지점에서 밑면의 수직인 선분의 길이를 우리는 높이라고 합니다. 이 높이라는 개념은 원기둥에서도 비슷하게 나왔었죠. 자, 그럼 이 원뿔에서 높이와 모선의 길이, 밑면의 지름을 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높이를 측정하는 것은 원기둥 때랑 똑같아요. 이런 길쭉한 자에다가 삼각자를 대서 수직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 삼각자를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이게 높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4cm라고 나왔고요. 모선은 이 원뿔의 꼭지점에서 밑면에 어떤 지점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밑면에 모서리 어떤 지점이라도 상관이 없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모선의 길이 이렇게 측정을 할 수 있고요. 밑면의 지름은 이건 중요해요. 그냥 이렇게 아무 지점에서나 자를 대고 삼각자 대는 게 아니라 이 밑면의 중심을 지나는 위치를 이 아래에 있는 평평한 자로 맞춰줘야 돼요. 중심이 지나가도록 놓고 양옆에 삼각자로 이렇게 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측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분을 재는 방법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고요. 높이는 4, 여기는 0부터 5니까 5, 4부터 10까지니까 6cm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 한 변을 기준으로 직각삼각형의 모양을 이제 나무 막대기에 꽂아서 돌리게 되면 어떤 입체 도형이 되는지 알아보자 그랬는데요. 원기둥 때도 마찬가지. 원기둥 때는 이렇게 생긴 모양을 돌렸을 때 어떤 모양이 나오겠냐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 직각삼각형을 돌렸을 때는 아마 옆에 똑같은 모양이 이렇게 생기는데 이게 빙글빙글 돌면서 우리는 잔상효과 때문에 이게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원뿔 모양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모선 하나 그려주고 뒤에 원 모양 이렇게 있는 모양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직각삼각형을 돌렸을 때는 원뿔의 모양이 나오고요. 이거 그림을 완성해 보면 그림과 같이 그리면 되겠습니다. 밑면의 지름과 높이는 각각 얼마인지 말해보세요. 밑면, 여기죠. 여기에 지름을 구하라 그랬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cm 였으니까 똑같은 옆에도 2cm예요. 그러면 지름은 4cm가 되겠고요. 높이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4cm가 그대로 높이로 적용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원뿔에 대해서 가볍게 알아봤는데요. 이제 문제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뿔을 찾아서 기호를 써보래요. 원뿔은 밑면이 어떤 모양이어야 돼요? 원 모양이어야 돼요. 근데 밑면이 몇 개? 한 개여야 되고 또 이게 있어야 돼요. 꼭지점이 있어야 돼요. 꼭지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만족하는 입체 도형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는 밑면이 직사각형이네요. 정사각형. 그래서 일단 원 모양이 아니니까 가는 아니고 나는 밑면 원 꼭지점 있으니까 나는 맞겠네요. 다 원 모양 꼭지점인 부분이 없으니까 다는
아니겠고요. 라도 마찬가지. 마는 가처럼 밑면이 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바는 밑면이 원이고 끝이 뾰족한 걸 보니까 바도 원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와 바가 되겠고요. 도형 마가 원뿔이 아닌 이유를 써보세요. 이게 원뿔이 아닌 이유. 아까 왜 원뿔이 아니라 그랬죠? 여기 있는 요 밑면의 모양이 삼각형이므로 원뿔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옆면이 구분면이 아니고 이렇게 각진 삼각형으로 되어 있고요. 꼭지점이 몇 개인지 모르겠네요. 굉장히 많네요. 4개나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3번 문제인데 빈칸에 알맞은 수나 말을 넣으라 그랬어요. 원기둥의 경우에는 밑면의 모양이 원, 밑면의 개수 2개, 옆면 1개, 꼭지점이 0개였어요. 원뿔의 경우에는 밑면이 똑같이 원 모양이 되겠고 밑면의 개수는 1개, 옆면의 개수도 1개, 꼭지점의 개수도 1개 이런 식으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구라는 입체 도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수학 익힘책에 있는 문제 풀어보면서 오늘 배웠던 내용 복습해보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